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한일 장수촌 조사 결과를 일본 국제자연의학 심포지움에서 발표하다, 이런 주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건 일본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것은 세카이노 조주 쇼쿠니와 코노 요나 모노가 아루,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계 장수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지난 1986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가장 큰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개최된 국제자연의학 심포지움에서 한국 대표로 초청되어서 한일 양국 장수자의 비교 연구란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일 장수 지역 조사를 했는가 하면, 내가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전매청에서 한국인삼연초연구소가 창립되었을 때 인삼연구의 선임연구원을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때 1979년 일본 도야마 의과薬과대학 와한약 연구소에서, 도야마라는 도시고 의과薬과대학은, 일본은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의과대학 따로 있고 약과대학 따로 있지만 일본은 이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야마시에 있는 의과약과대학, 그게 화한약연구소, 와간야쿠研究所에서 오우라 교수 연구실에서 인삼의 효능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의 학술대회에 참석해서 교수도 사귀면서 일본 장수연구소에서 장수지역 설문조사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 후 귀국했더니 전두환 대통령 때 연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국립연구소는 전부 옮겨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대전연구단지로 가야 했습니다. 그 당시 강사로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생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연구소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옮길 것인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내가 석사를 했던 데가 부산 수산대학입니다. 거기서 교수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83년부터 식품영양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부산 수산대학에 근무하면서 일본에서 가져온 장수지역 설문지를 보고 그대로 한국에서 장수지역 조사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 센서스 조사를 분석해서 80세 이상 장수 비율이 1%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부산 수산대, 제주대, 통영수산대, 여수수산대, 군산대 등 교수 1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이런 방안을 이용하여 장수지역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척 힘들었지만 매우 흥미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힘들냐 하면, 나이가 80세 이상이 되니까 귀가 어두워서 말 알아듣지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발표되자 가장 좋아했던 곳은 일본 장수학회입니다. 왜냐하면 비교 연구니까. 그래서 국제자연의학 심포지움에 대회장인 모리시다 게이지 박사의 초청으로 한국 대표로 한일 양국 장수 지역의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보통 학술 발표와는 다릅니다. 보통 학술 발표는 대학 교수나 대학원생이 가봤는데,
여기는 일본에 있는 장수자들이 대거문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해는데 3만 엔, 24만 그 당시 돈으로 내면은 3일 동안 밥을 먹고 거기 호텔에 숙식이 가능한데, 또 회비를 내면은 일본을 비롯해 한국, 중국, 소련, 미국, 유럽 등에서 초청한 유명한 장수학자 한 10명 정도 됩니다. 초청돼 가지고 강연을 듣고, 저녁에는 세계 민속 술과 노래를 감상하면서 세계 장수촌에서 가져온 장수 음식과 장수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건강장수의 세계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동경에서 가장 큰 40층짜리 호텔이 객실이 없을 정도로 꽉 차버립니다. 그 당시 700~800명이 들어간다는 대강당에 초만을 이루었을 정도입니다. 초청 연사에게는 1시간 강연료가 20만 엔, 우리 돈으로 160만 원 정도를 주고, 그 밖에 항공료, 체재비 등 일체를 부담해주는 등 대우도 대단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 어떤 음식을 먹고 장수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세계 장수촌에서 가져왔다는 장수 음식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에 강의 끝나고 장수 음식을 먹는 시간에 되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나는 빵과 죽 같은 스프, 그리고 이름 모를 채소와 과일 등 주로 곡채식을 중심으로 장수에서 만든 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장수 술과 과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먹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수 음식은 평가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의 장수지에서 가져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수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맛이 있는 음식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옛날부터 맛없는 음식은 몸에 이롭다고 하여 어른들이 편식을 방지하도록 노력했던 그런 조상들의 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장수 음식은 발효식품이라는 사실이 정설로 되었습니다. 발효식품을 한다면 간장, 된장, 젓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고기가 무지하게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김치도 여러 종류가 있죠. 탁주도 지역마다 다르고, 감주, 단술, 과실주, 과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엿, 양조주, 빵,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을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발효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 고려 때부터 시행된 고려장 이런 제도를 보더라도 장수한 나라이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신토 불이 원리에 따라 내가 고안한 장수 건강 테스트 결과를 보고 식생활을 소개할까 합니다. 신토불을 많이 쓰죠. 우리 몸하고 흙은 같은 거 아닙니까? 흙에서 나온 곡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 몸과 흙은 불이 둘이 될 수 없다. 같은 기다는 뜻이죠. 신토불이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 소개하면 사람은 바다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바다 음식, 그러니까 생선이나 어패류,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콩류, 둘째는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가 역시 바다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편식을 말고 잡곡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넷째는 편식을 하지 말아야 되고, 다섯째는 짠 것보다는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여섯째는 조미료를 줄이고 솜씨로 맛을 내라. 조미료가 지금 현대 식품에서는 모든 음식 다음에는 모든 게 전부 다 조미료를 많이 쓰죠. 조미료를 써야 맛을 내고, 맛을 나와야
손님 오니까.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조미료 중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 육식 섭취를 줄이는 게 좋죠. 우리 육식 동물이 아니니까. 소식의 소식. 소식의 소식이라는 게 장수의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소식의 소식이 뭐냐? 앞에 소식은 뭐냐? 보통 우리가 손님 오면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죠. 아, 소찬이 올시다. 식사를 좀 하시지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소찬은 뭐냐? 변변찮은 반찬을 소찬이는, 소식은 변변찮은 음식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소식 적게 먹어라.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미국 텍사스 과대에서도 이 소식의 소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야채와 가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비만과 스트레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려면 운동이 필요하죠. 11번째는 환절기 환경변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신경 쓰라. 12번째 신토부리, 방금 조금 전에 신토부리 음식을, 우리 따위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잘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신토부리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 이건 상식이죠. 욕심을 버리고 함께 어울려 낙천주 살아가라는 얘기고. 15번째는 이유가 허무하게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조선일 윈문 토업이 났습니다. 한 업적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조갑제가 월간조선의 주관인데 또 6월 후에 제주도에 있는 200세 형제 장수자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설가 이 선생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장수자의 생활담을 취재했던 내용을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걸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